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전반부는 내일 승부조와 후반부에 있는 상한무 코멘트 달아놓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전반부만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시장 좀 볼까요? 주는 어제 자료를 올릴 때는 하루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오늘 급반등을 줄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시장의 맷집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삼성전자가 테마주인 줄 알았어요. 테마주도 아닌 삼성전자가 그렇게 급등을 할 거라고는 참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5천 시대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흐름을 보면 물론 기관들이 물량을 많이 넣은 것도 있지만은 정말 대단했죠. 350만 주, 외국인이 400만 주 가까이 넣었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급등주 매매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시장에는 그냥 하루를 거의 쉬는 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 더 좋죠. 왜냐하면 타점, 좌표가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들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종목들이 전부 다 오르는 시장에서는 특이점이 있는 종목을 잡아내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물론 오늘도 재건 관련주나 스페이스X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지만은 잘못하면 트레이딩 툴에서 벗어나 버리면 전체적으로 매매가 꼬이는 경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날에는 급등주 트레이딩은 조금 몸을 사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시원하게 오늘 어제 일을 완전히 대받아치는 현상이라 어제 전에 전쟁에서 어제 기관이 마이너스 3.5 3조 넘게 팔았죠. 외국인도 1.5조인가 봐요. 개인이 5조 정도로 받아냈는데 오늘 완전히 개인이 이겼네요. 그죠? 약간 통쾌한 기분도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내일 종목도 역시는 어떤 한 종목의 승부를 건다기보다는 시장에 좀 시간을 줍시다. 왜냐면 종목을 오늘 조금 압축을 해서 도출로 시키려고 했습니다만은 아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 너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시장에 보면 파란 놈이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전부 다 빨개 놓으니까 좌표를 찾기가 참 힘이 드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은 전체적인 종목을 관심 있는 종목을 일단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해놓되 전체적인 흐름을 내일 한번 또 보면서 또 추려내야 되겠죠. 추려내는 시간이 하루 이틀은 더 필요할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어느 가능성을 시장이 앞으로 또 쫓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 봐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는 올인이 가능하고 한두 종목의 승부가 그려지니까 말이죠. 전체적인 모든 종목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인 종목을 좀 아울러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조해서 각자의 트레이딩에 맞게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단 테마주 쪽으로서 봤을 때는 현재로선 지금 LK 삼양이 지금 스페이스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이녹스도 이제 분류가 되어 넘어갔는데 하나 시스템까지 이제 달라붙으면서 이제 자리를 좀 잡았죠. 근데 전통적으로는 미래에셋 벤처 같은 이런 종목을 우리 이제 스페이스 관련주로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개념이 조금씩 바뀌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스페이스 관련주로 좀 보실 분들은 제 관점에서 볼 때는 미래에셋 쪽 애들을 좀 신경 써서 봐주는 게 좋지 않나. 이 나라 스페이스부터 나노티 미래에셋 증권이 있는데 미래에셋 증권 쪽을 조금 봐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오늘도 사실은 아침에 미래에셋 벤처를 하느냐 미래에셋 증권을 하느냐 하다가 그래도 한번 역발상으로 미래에셋 증권 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쪽 애들은 정권 우가 잘 받아주진 않아요. 이 우는 그래도 조금 받아준 것 같네요. 그래서 뭐 나노팀, 나라스페이스, 뭐 비츠로 넥스텍 뭐 많잖아요, 그죠? 종목이 참 많습니다. 뭐 루미러부터 해서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중심은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 치고는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에요. 미래에서 벤처도 그렇게 강하지를 않았고 내일 흐름을 보면서 스페이스 관련주로 다시 재편을 해보는 관점으로 보니 좋겠고, 오늘 뒤늦게 재건 관련주가 좀 나와줬잖아요. 재건 관련주는 지금 전진건설이 하나 상한가로 가 있지만은 힘이 약했죠. 물론 내일 뭐 회담은 열릴 겁니다만은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주는 거 좋겠죠, 일단은. 그래서 오늘 관심 갖던 종목 뭐 데모나 이렇게 HD 건설기계 데모, SG 이런 애들이 상위 라인으로 올라갔고, 대동 쪽 애들도 대동기어나 이런 애들도 상위 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 만약 재건주들이 내일 회담에 따라서 좀 등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볼 분들은 좀 보는 게 좋겠죠. 특징주를 한번 봅시다. 특징주를 보면 일단 내일 BL 팜텍은 내일 거래 정지했던 내일 거래가 풀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이고, 파두가 오늘 상장하자마자 재거래되자마자 오늘 점상을 유지를 했죠. 저희도 물량을 좀 받았습니다만 기본 물량밖에는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내일 다시 한번 더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표는 뭐 요즘 열일을 하고 있죠. 어차피 뭐 호라이너에 올라타신 분들은 승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같이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 몇 종목 있었는데 요즘은 잘 따라붙지를 않아요. 가끔 깔짝거리는 친구가 보면 저 밑에 보면 동양고속입니까? 이놈이 한 번씩 이렇게 따라붙어요. 오늘도 제법 올라갔죠. 21%가 돼. 이런 애를 한번 보시고, 6일도 원래 잘 따라붙었거든요. 6일 CN에서도 잘 따라붙은데 오늘은 못 따라가더라고요. 3표 쪽은 그런 식으로 관심을 봐주시면 좋고, 특이 종목들은 이렇게 이 정도까지 볼게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나름대로 기세주를 좀 한 봐볼 만한 기세주. 워낙 종목들이 많으니까 뭐 어느 것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놓았고, 여기 아래 종목들도 내일 전체적으로 한 번쯤 다 관심 있게도 봐줄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저도 내일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흐름이 안정되고 조금 시장이 약간 가라앉을 때까지 조금 시간을 끌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집중력 있는 종목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 여기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볼게요. 일단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다 종목이 많아서 말이죠. 영화테크 단일 공급 계약이 있습니다. 지금 거래 정지가 지금 영화테크는 안 돼 있나요? 돼 있을 것 같은데 2천억 2천억 거래 정지 맞네요. 2천억 정도 1980억이니까 공급 계약 재료가 있으니까 내일 한번 봐주시고, TS 트릴리온도 공급 계약건이 있습니다. 시간에서 반응은 나타났네요. 5.2% 410억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바이오는 지금 3일 단일가가 내일 끝납니다. 내일 끝나겠는데 오늘 기관이 다시 또 물량을 또 넣었네요. 시간에 1.1% 내일 반응을 나타내 줄까?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고, 아이텍? 아이텍은 내일 100억 정도 유상증자가 결정이 났습니다. 시장이 받아줄지 3자 배정이니까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마감 후에 대체 고려수에서 이렇게 좀 올라갔다 파동을 올려줬다가 내려왔어요. 작년 영업이익이 1115억이다. 이제 이렇게 발표가 나는 바람에 관심을 받은 것 같은데 내일도 다시 반응을 줄까? 그런 관점으로 보죠. 그 다음에 여기 라이콤. 라이콤 시간에 6.5% 제법 많이 올라 있습니다. 1050억 규모의 우주 항공 과제에 참여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라이콤의 어떤 오늘 재료인데, 근데 그 재료는 예전의 재료고 오늘 매출액이 흑전으로 돌았었다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관점 같아요. 흑전 재료니까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죠.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시간에 4%. 대주주가 장내 매수를 하고 있다니까, 진양훈 의장이 장내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니까 그런 것이 좀 관심을 받은 것 같아요. 내일도 과연 이어가 줄까라는 관점으로 보죠. 수성 웹툰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한가까지 오늘 시장에 유일하게 참 전부 다 난리가 나고 있는데 몇몇 종목이 보면 안 좋은 종목이 몇몇 종목인데 그 중에 안 종목입니다. 마이너스 28%대로 맞췄는데 거의 뭐 한가나 마찬가지죠. 일단은 뭐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것이 뭐 나왔고 별로 안 좋은 소리 나왔었는데 일단은 그 재료는 오늘 반영은 된 것 같아요. 반영이 됐으면 이제는 얘는 이제 매각 재료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 라는 뜻으로 해놓은 겁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요 밑에 뭐 성호전자, KX 하이텍, 머티리얼즈, 메디아나, YG, 아모센스, 알맥 이런 스타일은 달려가면 붙어야 될 종목인데 요즘은 달려간 종목도 참 따라 붙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지 않습니까? 성호전자는 뭐 끊임없이 자꾸 잘 올라가죠. 오늘 또 기한이 또 넣었네요. 그죠? 해주시고 그 다음에 KX 하이텍 같은 건 약간 이런 스타일은 좀 애매모호한 스타일인데 이런 스타일에 한번 커가면 참 큰 모습을 가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어요. 전혀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 전혀 거래량이 없고 별로 움직이지 않던 종목이 이렇게 몸을 탁 이렇게 세워준 종목들은 잘 봐주는 거죠. 기간이 한 11만 주를 넣었다는 것을 참조를 하시고 시간에 1.9%. 그 다음에 RF 무트레지는 다들 잘 아시는 종목이니까 일단 뭐 다른 다음에 붙어줘야 되죠. 시간에 1.9%. 메디아나가 오늘 모습이 좀 좋았습니다. 모습을 예쁘게 지금 만들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쁘게 만들어 주는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죠. 지금 시장을 둘러보면 기관들이 잘 넣고 있네요. 1.5% 내란 보죠. 그 다음에 YG1도 하루 쉬어주고 오늘 살아나는 모습. 기관이 요즘 계속 물량은 잘 넣고 있습니다. 아무센스도 모습 좋네요. 캔들이 그동안엔 찌질한 캔들이 올라가다 오늘 야무딱진 캔들을 올려주었는데 내일도 이어갈지. 그렇죠. 알맥은 잘 아시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두시고 조금 달려가면 붙어가는 마인드 이렇게 봐주시고, 이것은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이고 그 외에도 시장은 또 모르죠. 요 밑에 있는 종목들도 다들 좋은 종목들입니다. 다들 좋은 종목들이고 다들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죠. 위로 올려보면 요 위에 있는 종목들도 다 기세조와 같이 섞여져 있는 종목, 기술조와 섞여져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두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는 관점도 있을 겁니다. 본인들은 보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가장 키포인트는 뭐다? 키포인트는 일단 시장을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 제 개인적인 급등주 시장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막 쫓아들기에는 종목 수가 너무 많고 방대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아침에 자기가 딱 꼬집어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중간에 뛰어 들어가면 잘못하면 다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시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등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종목을 압축을 하고 좀 더 몸을 도사리면서 해야 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그런 지금 시장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지수가 막 급등하는데 무조건 몸을 사리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급락과 급반등이 일어난 이 시점에서만큼은
약간은 시장에 시간을 줘야 됩니다. 즉 어제 급락할 때도 몸집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지만 그 중에서도 체력이 좀 안 좋은 놈들은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체력이 좋은 놈도 잘 버티죠.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자, 급 반등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각자가 오르는 폭이 큰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오르는 종목 중에서도. 그런 종목들 유심히 봐놓고 따로 정리를 해놓을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해요. 그런 점은 참고를 해서 각자의 종목을 꾸미는데 활용을 해보시고, 또 우리 급등주 다루는 사람들은 뭐 아무리 대형주들이 좋고 이래 해도 우리들 영역은 잘 안 하죠. 웬만해서는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를 단타로 쳐보기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쳐봤는데 17년 전에 삼성전자가 이 정도까지 한번 오른 적은 있었어요. 단타로 하면 좋은데 잘 안 치죠. 좀 답답하고. 자, 참조해서 내일 운용하시고 사무 코멘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오는 승부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등을 하는 시장에서는 좌표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기도 하지요. 그런 때일수록 급등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중심을 참 잘 잡아야 됩니다.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쫓아다니다 보면 자기의 트레이딩 툴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빨간 부피만 보면서 몸을 날리고 있는 것을 그 자신을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잃어가기는 쉬워요. 그 점은 꼭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매매는 굉장히 좀 간략하게 오늘 마친 것 같죠. 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 할 짓은 다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파도 5.3 공략한 종목은 큰 물량 하나 일단 받았고, 내일 물량이 어찌될지 파도의 흐름을 보고 2차 물량을 더 받는 쪽으로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일 흐름 보면서 파도를, 일단 오늘 물량기를 받았다고 해도 금액대가 있으니까 금액대가 27,000짜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작은 금액은 아니니까 내일까지 맞추면은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봅시다. 내일. 그리고 BL 팜텍은 지금 우리가 지금 119% 정도 수익을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급할 건 없는데 내일 모습이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중요하지 싶은데 내일 일단 한번 틀어낸다는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점성을 또 유지를 해버리면 굳이 뭐 틀어낼 필요가 있단 말이지. 흔들리면 한번 틀어내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본다는 전략을 해보죠. 지금 3, 4, 5, 6, 7연상이지 않습니까? 7연상이면 그래도 9연사까지는 가준다는 가정을 한번 볼 때, 그리고 내일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그럼 목요일 날 정도 본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는데 9연상을 한번 찍어주고 마무리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좀 내려와서 1,000원이나 1,500원에 한번 좀 반등을 준다든지 뭐 그런 개념도 좋을 텐데 그건 어디까지나 한번 두고 봐야 될 문제고, 일단 내일 점상 유무를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버리버리 하면 일단 챙겨야 되겠죠. 자, 다음은 삼포 시멘트죠. 삼포 시멘트는 뭐 요즘에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우리가 전거래일에 우리가 시가를 분야했고 상가로 붙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로 가져왔는데 역시 수익을 안고 가져오니까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상가를 붙이고 오늘까지 59% 정도 수익이죠. 그런데 어제 수익을 청산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오늘 한 번 더 진행을 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시가로 더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스타일 잘하죠. 괜찮은 종목이면. 1번 팀은 그대로 뭐 가지고 있으면 될 거고 60% 가까이 수익 갖고 있으니까 어제 챙기면 의선들은 또 오늘 또 들어갔으면 또 오늘 22%입니까? 수익을 안고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나쁘지 않죠. 아침에 바로 또 오늘 또 바로 진행을 했잖아요.
시초가로 바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수익을 챙기고 수익을 안고 상가를 보유했으니까 아침에 관계를 했다고 봐요. 삼표도 잘 꾸역꾸역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콩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상가를 들어갈 때는 모습이 참 버리버리했거든요. 많이 풀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늘은 상가 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깔끔했죠. 그래서 참 이 상종목은 참 경우의 수가 참 많아요. 오늘 인코는 오늘 시초가로 공략했던 종목 아닙니까? 오늘 시초가로 우리가 인콘과 3표 시멘트 두 종목을 진행을 되었는데 3표 시멘트를 전일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오늘 이제 인콘을 공략하겠죠. 없는 사람들은 다시 이제 3표로 공략하겠지만 이것도 땡 해가지고 바로 상가까지 쭉 올라가 버렸으니까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불과 몇 분 걸리지도 않았죠. 8분? 여기가 9시 8분이니까 10분 안에 9시 8분 만에 상가를 갔으니까 수익률은 20%니까 그럼 매매 끝난 거죠. 매매 땡 하고 스탑로스 끌어놓고 이제 일부러 가야죠. 놀러 간다든지 셈표를 하든 3표를 하든 인권을 하든 깔끔하게 오늘 시초가 승부로 수익을 안고 상가를 보유했으니까 아주 깔끔했다고 봅니다. 오늘 많은 시장이 급등주도 참 많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되었지만 아침에 이 두 종목 단 10분 만에 20분 안쪽에 마무리를 짓는 이런 스타일이 우리 스타일이잖아요. 항시 자기들의 가두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죠. 인건도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아쉬웠던 종목은 유로피스 나왔잖아요. 유로피스는 전일에 우리가 이 종목 꼬리에서 들어갔잖아요. 여기 정말 29,300원 딱 꼬리였죠. 29,300원 정확한 꼬리에 들어가고 우리가 상가까지 붙일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모습이 참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모습이 마이너스 3%대로 출발하는 아주 좀 안 좋은 모습이었죠. 그래 참 오늘 유로피스는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신 분들은 20%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뒤에 한번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도전을 했지만은 파동은 크게 주지를 못했어요. 한 5%, 4, 5% 정도 갔나요? 그런데 제가 유로피스 만약에 우리가 34,000입니까? 34,000에 우리가 진행이 이제 됐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들어간 진입가보다 종가상 높으면 보유를 해라고 했는데 일단 내일 한번 또 더 보죠. 그래서 유로피스 오늘은 아쉬웠습니다만은 그래도 수익을 안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마음은 편안했던 종목이에요. 유로피도 전일에 26%, 5% 수익이었는데요. 오늘 20% 정도 팔았어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이니까 내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또 산미금속도 진행을 했잖아요. 우리가 타점을 16,000원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16,000원을 잡았는데 16,000원을 깨워서 할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느 팀은 하나가 16,000원을 깨었는데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깨었는데도 가지고 있다.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준가를 잡고 있으면 지금 여기서 16,000원 깨면서 내려왔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고 있다 16,000원 깨네? 그러면 일단 도망은 나와줘야 되죠. 도망은 나와주고 가만히 보고 있다 16,000원 회복하는 시점 그 점만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봤자 크게 손해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요 밑에 이거 먹어봤자 얼마나 더 먹겠으면 꼬리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요즘에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음봉을 비치면서 하락을 한다? 그럼 어디까지 내려올 줄 알아서 마이너스 30%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세워놓은 기준점을 제가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깨고 내려온다면 팔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조금 밀리더니 안 죽고 살아나잖아요. 16,000원 회복하잖아요. 그럼 그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봤자 아무 큰 문제 없단 말이죠. 그때부터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16,000쯤에 마이너스 한 1%대죠. 오늘 고점이 마이너스 플러스 한 24%까지 올라갔으니까 23.9%인가 23.5%인가 이제 올라왔는데 거의 25%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런 데를 신경 쓸 필요는 없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기준가를 깰 때는 잘라놓고 봐도 된다. 그럼 마음 편하잖아요. 만약에 더 밀어주면 더 낮은 지역에서 타점이 잡히면 그 타점에 또 접근할 수 있는 첫 번째 유리한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위험을 회피하는 스스로의 손절 라인보다도 기준선 라인은 딱 누구나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두고 있으면 안 되죠. 세 번째는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돌파를 할 때도 이 기준점이 딱 있으니까 올라가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런 기준점을 안 잡고 있으면 그런 판단을 못 하겠죠. 360수는 아주 저는 편했다고 봐요. 이런 스타일은. 오늘 산미도 25% 가까이 수익 줬으니까 20% 이상은 누구라도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고마운 친구죠. 방금 말한 그 기준가, 우리도 트랙이라고 하잖아요. 1트랙, 2트랙 잡습니다. 상단 트랙은 뭐 얼마, 삼성전자 상단 트랙 1,100원, 하단 트랙 1,000원. 보통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주가가 한 중간쯤 있을 때 이제 그렇게 제가 말을 하죠. 지금 1,050원인데 1,100원 돌파하면 상단 트랙 돌파하면 들어가자는 뜻이고, 못 가고 밀려서 1,000원까지 오면 1,000원에서는 눌림을 한번 보자. 그래서 다시 이리저리 보자. 이런 뜻이란 말이죠. 아주 쉬운데 사람들이 그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냥 기준가예요. 우리가 보는 기준가. 그 중간 트랙 사이는 뭐다? 손대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다. 왜 쓸데없이 그 단타식으로 스캐핑식으로 하느냐. 1,100원과 1,000원을 잡았으면 그 중간에 손대지 말고 가만히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이라고 있으면 그래서 그래봤자 겨우 몇 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나게 이런데 잘못 끌리면 여기서 손실이 크거든요. 의미 있는 지역에만 해도 돼요. 헥토는 앞에 말한 그 기준점만 잘 지켜주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난 친구지 않습니까? 오늘 헥토는 기세적으로 우리가 시가로 아침에 시초장에 진행된 종목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땡 하자마자 살짝 올랐다 미끄러졌지만 다시 시가를 금방 회복하죠. 금방 회복한단 말이죠. 이 아침에 잠시 흔들리 이런 것은 크게 신경 쓸 거는 없어요. 땡 해서 바로 딱 한 8, 9% 바로 수익을 주잖아요. 근데 10%를 못 넘어가니까 10%를 넘어갔다면 바로 치고 갔을 때 10%를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시가 깨고 내려오죠. 대부분 다 우리가 7에서 10% 구간은 항시 절반은 챙겨나가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절반 챙겼겠죠. 안 그러면 다 챙긴 분도 있을 것이고, 첫 번째 파동 될 수 있으면 챙기라는 것이 제 지론이니까요. 챙긴 분들 다시 이 포가 또 내려왔네? 좀 놀고 있다가 깨고 내려가대 또 올라오네? 또 올라오면 또 들어가면 되지. 간단하게 또 들어가면 되지. 기준가를 또 치고 올라가는데 7% 가까이 주잖아요. 7, 8%. 또 내려오네. 뒤에서는 한 12%까지 수익을 주죠. 이 하나만 트레이딩을 해서도 30%는 수익은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구조에 있단 말이에요. 20에서 25%에서 30%까지. 그러니까 오늘 많은 종목들이 시장에 막 급등을 하고 그랬지만, 실제로 그 종목을 트레이딩 하려면 이미 저 종목 좋네 하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한 입어봤자 10%에서 15% 말이에요. 이미 다 빨갛게 돼 있는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뿌리를 먼저 공략하는 스타일을 하면 수익이 크단 말이에요. 헥토 같은 것도 기준점의 중요성을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끊어먹는 매매가 중요하다는 거, 그런 점을 잘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왜 제가 7에서 10% 구간엔 항시 절반을 챙기라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헥토 오늘 25% 정도, 15에서 30% 정도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오늘 하셨던 종목이 이제 미래에셋증권우가 제가 좀 아까 아쉽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미래에서 벤처를 할까 아침에 대책으로 해서 얘가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난리를 피웠거든요. 그때 14%대인가 이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장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9시잖아요. 14%대가 올라가지고 난 넘어왔는데 이거 안 죽더라고. 보통 정규장 놈이 약간 떨어지거든요. 한 9%나 10% 이러지 약간 떨어지는데 이 놈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정규장이 됐는데, 미래에서 벤처 투자보다는 차라리 미래에서 정권 쪽으로 보자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하나투자증권 우나 이런 걸 보면 이런 쪽 애들은 우선주가 좀 힘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래에셋 쪽에는 이 보통주가 훨씬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한번 그래도 우선주, 왜냐면 이게 엉덩이가 무겁거든. 여기까지 올라온데도 오늘 엄청난 시간이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해가지고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종일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스타일보다는 이제 이런 우선주 같은 스타일이 가면 금방 상가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안 됐더라고요. 물론 수익률은 뭐 8, 9% 정도밖에는 먹지는 못했어요. 좀 아쉬웠지만은 좀 미래에셋이 오늘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그 외에 오늘 뭐 유로메카 같은 종목도 생각만큼은 큰 수익은 주지는 못했죠. 8, 9% 정도밖에 수익은 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스타일도 조금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틈새 수익으로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 할 짓은 다 했죠. 일단 뭐 파도 물량 받아내고 삼표 시멘트 어제 들어가신 분들은 60% 가까이 오늘 또 다시 진행을 해서 또 수익을 안고 또 장가를 보유했으니까 땡큐고, 인콘 오늘 다시 들어가서 또 20% 수익 안고 보유하고 있는 거 땡큐죠. 뭐 그러면 BL 판때까지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시장에 가장 힘센 놈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내일 유로피스 내일 어떻게 될는지 한번 수익률은 한 3% 안고 있으니까 내일 어찌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시장은 지금 우리 뭐 트레이드 자체뿐만이 아니고 이 시장 자체, 기간 자체, 뭐 모든 애널리스트 자체도 전혀 우리가 가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변하는 상황이 상당히 대응하기가 스스로도 곤혹스럽고 그들도 곤혹스럽고 우리도 곤혹스러워요. 하지만 한 가지가 분명한 것은 우리 시장이 이제는 맷집이 참 좋아졌다. 맷집이 좋아졌다. 이제 웬만한 파동에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아마 개미 투자자들이나 일반적인 투자자들도 생겼을 거라고 봐요. 뭐 우리라고 어디 5,000피에 만족할 것 같습니까? 뭐 우리도 10,000피에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우리라고 못 갑니까? 갈 수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우리만의 리그가 있다는 것. 그것을 잘 혼용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어설프게 혼용을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된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 집중력. 또 집중력. 계좌도 집중, 종목도 집중, 마인드도 집중. 이래 해야만이 우리 개인 트레이더는 살아남습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팀들 내일 또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